저번 시간에 연립이 아니고 그냥 2차 부등식 했었잖아. 네. 오늘은 연립 2차 부등식을 할 거야. 알겠지? 연립 2차 부등식. 아, 이건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 그냥 말 그대로 2차 부등식 두 개 연립하는 거야. 알겠지? 아, 예제를 풀어보면 뭐 있냐면 필수 예제 1번 232페이지 연립 2차 공식 풀이. 예제 한번 바로 가보자. 예제. 여기까지는 그냥 쉬운 단원이고 그 뒤에가 좀 어려워. 그 위에 있는 것도 2차 부동식이지. 오늘 숙제를 냈던 거. 네. 그런 거 봤더니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한 번 더 연립하는 소리야. 부등식 충리 두 개 나와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라는 소리야. 요거는 인수가 되니? 네. 여기 2, 1, 여기가 1, 3, 4, 1,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니? 그래서 2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향하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 하나 찾았다. 부등식 첫 번째 부등식 하나 찾았어. 하나야 이거는. 딱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정리하려면 양변에 x 마이너스 9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5 0보다 작다. 여기 5, 9 어디가 마이너스야? 9.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1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해서 두 번째 여기 모이는 거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해서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보여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야. 근데 이게 연립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합쳐줘야 돼. 그럼 수직선 긋고 첫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9보다 작대. 여기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여기가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부등식이 총 몇 개야? 하나, 두 개지. 네. 그럼 선 몇 개 찾으라고? 2개. 두 개 찾으라고. 네. 그래서 요거가 답이라서 답을 어떻게 써주면 돼?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알겠지? 이거 그냥 연립 2차 부등식의 그냥 풀이야.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실근의 부호 먼저 하자. 실근의 부호는 처음에 들을만 할 거야. 왜?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 기억나니? 처음은 아니야. 오늘 했었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두 분이 모두 양수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니? 네. 양의 정수, 자연수 뭐 자연수 정수건 그거 말고 두 분이 모두 양수 혹은 두 분이 음수. 모두 음수 혹은 두 분의 부호가 반대.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반대인 경우 이런 거 했었어. 맞아? 2차 방정식에서의 내용인데 이게 왜 선생님인데 이게 왜 연립 2차 부등식에 나와요? 설명해줄게.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에서의 내용이거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두분을 알파, 베타 이때 뭐 A 값은 0이 되면 안 돼. 두분의 모두 양수이려면 뭘 만족할까? 네. 두분의 합이 양수겠지. 네. 그리고 두분의 곱도 양수. 되니? 두분이 모두 음수라는 건 두분의 합은 음수, 두분의 곱 양수 이렇게 구했었잖아. 맞지? 근데 선생님이 이 두근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실근과 두근이 주어지면 우린 뭘 쓰니? 실근을 갖는 건 중근도 실근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잖아. 맞아?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썼지. 두근도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때 두근이라고 줬으니까 요거까지 추가를 해주면 돼. 알겠지?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그냥 두근이냐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그 다음 요 경우 두근의 뭐가 반대라는 건 두근의 합은 모르지. 뭐만 알아. 두근의 곱이 음수지. 부가 반대하는 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맞지? 선생님의 설명을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니? 2차원 접근하자면 아래 블록이야. 두근의 부가 이게 반대래. 그럼 하나는 y축 기준으로 하나는 한 근은 왼쪽에 있고 한 근은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지.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근의 부가 서로 반대라는 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포함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때 판별식은 따로 해줄 필요 없다라고 선생님이 했었어. 알겠니? 그거 기억나니? 요게 실근의 부호야. 근데 선생님 여기서 나오지. 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야. 부등식 몇 개? 3개. 3개. 요거는 연립 2차 부등식은 아닌 거야.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했었어. 뭐 했었니?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 총 3가지로 나온다 했었지. 첫 번째는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의 절대값 비교하는 거. 아니? 첫 번째는 양의 실근이 더 클 때. 두 번째는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 세 번째는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음의 실근이 더 클 때. 3가지 나눠서 했었어.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거 이 3가지 다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에서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또. 그러면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이 3가지는 다 일단 쓰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요거는 만족해야겠지.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추가해야 될 게 있다. 맞지? 예를 들면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 비교했을 때 양의 실근이 3이면 음의 실근 마이너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두근의 합은 뭐가 돼? 양수가 되지.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이 같아. 얘가 2면 얘가 마이너스 2래. 더하면 뭐가 돼? 그렇지. 더하면 0.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이게 마이너스 1고 이게 2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총 1이랑 마이너스. 하하하하. 선생님 헤어져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부등식이 요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이 경우는 연립 2차 부등식 될 거 아니야. 만약 2차로 주어진다면 2차 방정식에서 막 개수가 뭐 2차로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판별 쓰면 또 제곱 나오잖아.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요게 실근의 보호 문제인데 문제 한번 풀어보죠. 어딨지? 236페이지 와. 예제 5번. 요거가 지금 첫 번째 1번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부터 보자. 조건 뭐 쓰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고 알파 베타는 0보다 크고 플러스 D는 0보다 크다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쓰면 되는 거라고 했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몇 나와? 2K 마이너스 2 값이 0보다 크다. K 값은 1보다 크다. 두 번째 알파 베타 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만약 세 번째 판별식 맞아? 근데 이게 4분의 D 쓰면 되겠지? 4분의 D는 K-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가 되니? K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지막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큰 거 같겠지.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총 부등식 하나 둘 셋 이거 4개 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 자체야. 그래서 총 수직선 가지고 판단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거. 첫 번째 K는 1보다 크대.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대. 세 번째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대. 4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 총 몇 개야? 3개. 3개니까 줄 몇 개 찾아? 3개. 3개. 여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K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요. 나머지 두 근이 모두 음수는 똑같이 생겼너. 내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5-2번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 요거에 해당하는 거지.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는 건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이 같다는 거. 그 절대값이 같다는 거. 그래서 5-2번은 뭐 두 개의 조건 써주면 돼. 이건 실근의 부호 문제는 선생님이랑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괜찮다. 자, 그럼 요거 근의 위치라고 나와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앞에 필수의 장을 2번 보자. 해가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 문제 보면 볼게. 네. 오늘 실근의 부호까지는 첫 번째가 아니니까 들을만한데 그 뒤에 근의 위치라는 근의 분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좀 어려우니까 그거 하기 전에 예제 먼저 마무리하죠. 필수예제 2번 봐. 들을만하지? 네. 2차 부등식 할만하지 않니? 어때? 할만하지? 오늘 푸는 거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얘 위에 있는 건 인수분해가 바로 돼. 뭘로 돼? x-5 x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하나 바로 나오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와. 첫 번째 하나 구했어. 첫 번째씩 하나 구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는 순간 아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바로 판단이 돼야 돼. 문자로 주었을 때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지. 뭐 어떻게? 여기가 8, a, 마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x-8, x-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맞아? 근데 다른 조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리고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5보다 크고 8보다 작대. 연립 2차분식 해가 먼저 주어지고 첫 번째 수직선 가지고 판단할 건데 요게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동시에 만족하려면 여기가 8 있고
요 정도 이게 R이 돼요. 여기가 A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되니?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 선 찾아서 여기 다 똑같아지잖아, 맞지? 이렇게 풀라는 거야. 그러면 A 값 범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A 값의 범위는 첫 번째 5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도 커야 돼. 여기 사이에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 맞아?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는 이 경우에서도 해는 이렇게 나오지. 맞니? 그래서 등호 붙여주면 되고 5여도 똑같이 해 이렇게 나오지? 네. 5도 있잖아. 아,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5도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A값 범위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1차 부등식 연습했던 거 기억나니? 맞아? 1차 부등식 때 수직선 가지고 판단하는 거 연습 많이 했지?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2차 부등식도 수직선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들이 꽤나 존재하기 때문에 A값 범위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넘어가서 뭐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은 그냥 10 세워서 하면 되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4번. 근의 판별도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문자로 줬을 때 2차 부등식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 또한 2차 부등식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에 지금 실근을 갖는데 이게 실근을 갖고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에 요게 허근을 갖는데 요게 지금 실근을 갖고 요게 지금 허근을 갖는데 판별식 두 개 나오겠지. 맞아? 그럼 연립 2차 부등식 되는 거야. 첫 번째 D는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커나 같습니다 써야 된다. 헷갈리면 안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고 실근이라고 주어지면 항상 요거 생각해줘야 돼. 아까 설명했지. 허근은 요거 써주는 거. 됐어?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나 같다.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값은 2보다 커나 같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 허그 4분의 1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근각에서 관계랑 판별식 이용을 진짜 많이 하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것도 인수분해 바로 되지. 마이너스 3 K 플러스 2 K 값은 이건 모이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 나왔어. 지금 몇 개? 하나, 두 개. 됐어. 그래서 이것도 수직선 가지고 판단하면 끝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색칠했고 하나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두 개 찾아야 돼. 우리가 구한 답은 K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답을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오늘 마지막에 배울 내용이 237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뭐 근의 위치라고 나오는데 개념은 어디 있냐면 230페이지 봐봐. 230페이지 다 지울게요. 네. 오늘 사실상 메인이야 이거. 어,
뭘 할 거냐면 책에는 그는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네 위치라고 할게. 혹은 그네 분리. 그네 분리라고 쌤은 배웠어. 그네 분리. 이 책은 그네 위치라는 말을 쓰네. 어제 똑같은 말이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큰 틀로 보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줘요. 크다 작다. 근의 어떤 수보다 크고 작고 막 이렇게 주어져.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비슷한 내용이야. 세 번째는 큰 틀로만 몇 개만 해볼게. 한 근이 P보다 크고 나머지 한 근은 P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선생님이 해법을 여기다 써줄 건데 큰 틀로 보자면 해법은 딱 하나야. 풀이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풀이 방법은 큰 틀로 기억해. 첫 번째는 그래프 있지. 그래프를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그려. 간소화해서 그려.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라고 해. 간단하게 그려. 알겠어? 네. 그리고 여기는 이 P라는 거 있지. P라는 거. 이때 이 P라는 건 선생님이 경계값이라고 할 거야. P라는 건 경계값이야. 알겠지? 예를 들면 그래프를 간소하게 그리라는 건 이걸 한번 볼게.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두 분이 알파 베타고 a 값이 0보다 크대. 그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려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p가 어디 있어요? 여기 p가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p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렇게 그리라는 거야. 이것도 뭐 그리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인데 한 근이 p보다 크고 한 근이 p보다 작대. 그럼 p가 여기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첫 번째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면 돼. 알겠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두 번째는 총 세 가지로 나눠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뭘로 외울 거냐면 한판축이라고 외울 거야. 한판축.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판단할 게 뭐냐면 한판축만 해주면 돼. 배운 내용을 따지면 뭘까? 함수값. 그치. 함수값이 어디서의?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야. 알겠지? 파는 뭘까? 판별식. 축은 뭘까? 축방. 그치. 축의 방정식. 이 세 개를 따져주면 돼. 알겠지? 됐니? 네. 선생님이 알록달록하게 구분해서 해볼게요. 오. 자, 그러면 함수값. 선생님 말한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야.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거를 fx라고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f p는 0보다 크지 않니? 클 수밖에 없지. 부등식이는. 그래서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는 건 연립 2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거야.
얘는 두 번째 판별식 두 근이래. 판별식 D는 0보다 같다 쓰면 돼. 세 번째 추계 방정식. 자 여기는 추계 방정식 한번 물어보자. 마이너스 1분의 뭐를 자꾸 빼시는 죄송해요. 그치, 일반형으로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도 되고 두근이 만약 주어지면 혹은 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도 가능하지.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 이걸로 할게. 세 번째는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요 추계 방정식이 p 경계값보다 크니 작니? 오른쪽에 있으니까 p보다 크지? 이거 세 개 풀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것도 똑같아. 첫 번째 경계값에서 함수값 f p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같다.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하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구분할 수 있지 이제. 세 번째, 자 여기는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 왜 축까지 해야 돼요? 한 판만 하면 요 경우 둘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추계 방정식 가지고 해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한 판 축까지 때려줘야 돼. 그래서 부등식 총 3개. 그래서 연립 부등식 풀어주면 돼. 이해되니? 일단 문제 숫자 한번 해볼게. 세 번째 한근이 쭉 봤더니 첫 번째 FP가 0보다 작대. 나 아까 얘기했지. 요게 의미하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무조건 의미하겠지. 왜? 봐봐. S축에 이렇게 있어. 경계값의 함수값이 만약에 무조건 음수야. 무조건 음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니? 함수값 하나가 0보다 작다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저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 심지어 추계 방정식도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요 경우는 특이하게 함수값이 맞지? 함수값이 양수네. 근데 양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판축은 할 필요 없다. 판축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은 왜요? 축은 왜요?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이 알파랑 베타 여기 사이인데 p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심지어 알겠어? 그냥 요거 하나면 끝나. 알겠니? 추계 방정식은 따져줄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추계 방정식은 이 경우인지 이 경우인지 따져주려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 판별식조차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판축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경우는. 알겠니? 그럼 실제로 한근이 p보다 크고, 그러니까 함수값이 양수라는 건 위로 볼록일 때는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겠지. 미안하다, 음수다. 잘못 썼네. 함수값이 음수지. 근데 이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서는 요거야. 근데 만약 위로 볼록인 경우에서는 함수값이 양수일 때 판축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저거 우리 2차 방향 최고차는 계수 양수로 바꿔서 할 거니까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되는데 그냥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함수값이 양수인 게 하나, 음수인 게 하나 존재한다? 그럼 판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머릿속에 뭐만 넣으면 되냐면 풀이 방법 요거 선생님 써놓은 거 있지? 요거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자. 알겠지? 그냥 그래프 간단하게 그리고 그 다음 한 판축 따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내가 말하는 이 그대로만 풀어주면 돼. 이거 지금 지운 거 아까우니까 여기다 말해볼게. D 넘어가. 별로 안 어렵지? 237번에 필수 예제 6번. 6번은 이걸 바꿔서 한번 해볼게. 두 개 모두 2보다 크네. 그러면 이걸 2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것도 2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됐어? 그러면 F2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여기다 할게. x제곱 필수 예제 6번이다. x제곱 플러스 2배
k-1에 x 마이너스 3의 k-1 이거는요. 첫 번째 두 분이 모두 2보다 크다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그래프 간소하게 그려. 여기 있는 선생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식 자체 선생님 fx라고 두는데 알겠지? 그럼 간소하게 그려. 얘가 알파고 여기 베타. 두 분이 모두 2보다 커야 되니까 2가 여기 있어야겠네. 두 번째 첫 번째 함수값 경계값이 함수값이니까 f2가 0보다 크다. 됐니? 두 번째 판별식 우리 d는 0보다 크다 같다. 두 분이라고 물었으니까. 세 번째 축바 축이 지금 뭐야? k-바 축 어디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어디? 경계값 2보다 커야 돼. 이 세 개 풀어. 함수값 바로 해보자. 2 대입하면은 4 플러스 4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는데 k값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나 구했고 이거 바로 해보면 k값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개. 판별식 4분의 d 때리기 4분의 d를 때리면 k-1의 제곱 플러스 3배의 k-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인수분해 이거 전개할 필요 없겠지. 네.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묶어버리면 끝나. 이걸 묶어버리면 k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K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3개. 그런 다음에 수익성 가지고 판단이면 끝나는 거야. 시간이 좀 걸리지? 부등식을 3개나 해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수직선 3개 찾아야겠지. 어디야? 여기네. 그래서 요거의 답은 K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보여줘. 연립부등식이지. 그래서 머릿속에 선생님 말한 것만 그냥 외워버리면 돼. 알겠지? 되니? 그러면 지금 당장 두 분 사이에 2가 있다 한 번만 해보자. 요거 가지고 해볼게. 두 분 사이에 2가 있대. 두 분 모두 음수는 요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두 분 사이에 2가 있대. 그럼 첫 번째 함수값 f2가 0보다 작다. 함수값이 음수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네. 왜 이게 경계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뭐 2개, 3개 나올 수도 있어. 단 하나라도 음수하는 게 존재한다면 판축할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머릿속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아까 이거 풀었지? F2 뭐 나와야 돼? 뭐냐면 K 플러스 3 맞지? K 플러스 3이 0보다 자동되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이제 답이 돼. 알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두 분 사이 함수 값이 음수가 나오면 땡큐인 거야. 판축할 필요 없어. 엄청 쉬워져. 알겠지? 그럼 지금 당장 연습 겸 여기까지만 오늘 끝나. 연습 한번 지금 해볼게. 237페이지에 6-1번, 1, 2, 3번 다시 한번 다 해보자. 어. 시청자